이번 주 BA게임X 7화. 이번 주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상민이 낙오를 하면서 시작해요. 아쉽게 됐죠. 이상민이 더지니어스에서도 그랬지만 1대1 데스매치에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우선권은 좀 어려워도 이번 게임이 마피아 게임이잖아. 좋은 그림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떠나는 것도 좀 더 멋지게 활약하고 퇴장하거나 그런 걸 바랬는데 좀 아쉽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선공개 영상대로 패자부활전 P2랑 C2랑 하는데 7명 중에 2명이 올라간다고 해요. 예고편에서 착장 스포나 윤비가 나중에 무슨 대사를 했다 이런 거 나는 잘 모르는데, 왠지 이진영은 탈락 인터뷰를 너무 세게 해줘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암튼 기억미로인데 5곱하기 5판을 암기해서 하는 거죠. 한 명씩 탈락해 나가는 거니까 전체 암기에 자신이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확실히 외우는 게 전략일 거예요. 결국에는 우승한 윤비랑 카지우도 이런 방법을 썼죠. 카지우는 우측만 확실하게 외우고 윤비는 코너 위주만 외웠다고 해요. 이 방법이 좋은 게 초반 라운드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감을 좀 잡다가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좀 갠또 봐서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거거든. 실제 문제는 데모랑 다르게 각종 그림이나 단어로 나왔는데 나도 암기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김경훈 말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게 기본이라고 해요. 거기에 단어나 숫자를 다른 단어로 치환하거나 묶어서 머리에 저장해 놨다가 하나씩 꺼내서 기억하는 건데, 이진영은 방법론이 아예 틀린 것 같아. 외우는 시간이 1분 정도면은 이렇게 레이블링으로 앞글자 따서 달달 외워도 좀 얻어 걸릴 수 있는 건데 3분이면은 내가 볼 때 꽤 제대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무튼 이변이죠. 의대식 암기의 폐해일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진영이 탈락을 하고 2라운드는 탈 것이었어요. 이것도 스토리 짜서 외우기는 비교적 수월하죠. 그림으로 연상하기도 좋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공개된 건 아닌데 화살표로 종지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외워도 확률이 꽤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뒤쪽은 편집으로 날아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윤비가 살아남아요. 능력을 증명한 거죠. 카지오도 그렇고 윤비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좀 팀을 머니챌린지에서 패배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면서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니챌린지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름이 살인마 게임인데 이름이 잘못됐어. 살인마 게임이 아니라 시민 게임이야. 살인마한테 너무 불리하더라고. 아니,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마피아 게임이 서바이벌에 나온 걸 봤는데 시민이 활개를 쳤을 때 마피아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단 하나도 없는 게임은 처음 봐. 위어울프류 게임 있잖아.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이거는 시민이 잘못 나대면 마피아가 밤에 그냥 죽이거나 아니면 투표로 라운드마다 지목을 하거나 할 수 있겠고, 빅겜3에 나왔던 선과 악 같은 레지스탕스류는 아무리 시민이라도 한번 좀 의심을 받으면 사람들이 안 믿고 원정대로 안 보내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도 그 결과를 못 믿고 그러죠. 근데 이 게임은 시민이 아무리 마피아를 여론몰이 해도 살인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밤에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민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유일한 견제기구가 이제 부패 경찰이 경찰을 체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확률이 이건 너무 떨어지지. 진짜 미친 플레이를 해서 경찰도 속이고 시민팀도 죄다 속여가지고 최종 투표까지 피해야지 승리를 하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니라 10라운드 안에 3킬까지 따내야 되는 거잖아. 직업도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블러핑도 못하는 거거든. 차라리 일반 시민 5명 이러면은 나도 시민이야 이러고서 첩자라도 심어놓을 수 있는 건데, 직업이 다 달라가지고 홍진호처럼 함부로 나 어설프게 나 소매치기야 했다가 바로 저격당하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살인마가 이기려면 사이코패스는 무조건 포섭하고, 가능하면 도박꾼이나 소매치기 정도 중에 한 명 정도 포섭해서 초반 라운드에 운빨도 터져야 되는데 4라운드 안에 한 2킬 정도 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슬슬 살인마 지명이 누군지 알 거란 말이죠. 그때 차라리 그냥 오픈 시원하게 하고 우리 살인마 진영인데 본체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가는 게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것 같아. 그 과정에서 부패 경찰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거는 쉽지 않고, 경찰만 속이면 히든 아이템으로 투표권 사서 버티면은 쪽수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말이 그렇지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처음부터 오픈하는 것도 안 되고 초반에 운이 안 터져서 킬이 안 나오면 거의 무조건 실패죠. 왜냐면 교도관이 3, 4라운드 이후부터 살인마 진영에서 의심되는 사람 돌아가면서 감옥에 넣으면은 살인 가능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
그리고 이태균을 감옥에 넣었는데 뭐 그날 살인이 일어나면 뭐 바로 배제되고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겠죠. 탈옥권이 있긴 하지만 탈옥하자마자 또 그날 죽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임이야. 근데 교도관이었던 카지우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상황이 돼도 협조할 생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인터뷰를 보면은 교도관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위험한 직업이다. 90라운드에서 시민을 가둬서 죽여야 된다 하는데 이게 뭐 인성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냐면은 카지우는 우선 본인의 승리 조건은 시민 승리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동 우승자가 적기를 바란 것 같아요. 그러면 8라운드까지 킬이 없으면 90라운드 때 감옥에서 살인이 떠도 시민은 승리하고 대신에 탈락 후보는 더 늘어나니까 자기는 이기는데 공동 우승자는 더 줄어들어서 뭐 최적화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보내고 싶은 P3 진영을 더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살인마랑 니즈가 맞아야 되죠. 살인마는 솔직히 8라운드까지 노킬이면 패배가 확정인 상황에서 교도관 말을 듣고 탈락 후보라도 늘리는 작전에 상호 동의를 해야 실행이 가능한 방법인데 글쎄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카지우 48분쯤에 인터뷰 보면은 갑자기 헤어랑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이거 내 생각에는 카지우가 파이널 가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 뭐 모르겠어. 다른 화보나 뭐 촬영 있을 때 인터뷰할 걸 수도 있지. 3킬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서출구가 이거를 해내요. 그것도 1, 2, 3라운드에서 따다닥 말도 안 되게 절도를 성공하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운수 좋은 날이었고 잘 나가다가 F방을 선택하면서 죽는데 와 나 이거 룰 설명 뜨자마자 소매치기 너무 어렵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3라운드까지 절도 성공해서 이것도 신기하다 했는데 뭐 결국엔 안 되더라고. 오늘의 수은갑은 곽범이죠. 일단 경찰이라는 것도 되게 잘 숨겼고 나중에는 윤비랑 이태균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박지민으로 잘 좁혀내죠. 내가 지지난주까지 막 엄청 욕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바닥을 치더니 2주 연속 엄청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한테 역할을 주고 또 믿어주면은 능력을 잘 펼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초반에는 루키팀에서 너무 깍두기 취급을 해가지고 나머지 직업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살인마 박지민, 추종자 이태균은 아쉬웠죠. 특히 이태균이 표정도 못 숨기고 뻘짓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봐요. 라운드가 갈수록 킬은 못 따는데 뭐 이거를 뒤집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건데 안타깝더라고. 애초에 어려운 게임이었어. 이게 많은 게임에서 소수의 범죄자 팀이 이기는 게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더지니어스3의 배심원이나 그랜드 파이널의 충신과 역적 둘 다 시민팀 승리로 끝났었죠. 그 다음에 부패경찰 윤비는 사실 경찰을 체포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게임에 있어주면서 그 마피아 투표에 또 분산이라도 노렸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배에 일조를 하게 됐고 법의학자는 현성준데 초중반까지 좀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어요. 거짓말도 하고. 근데 뭐 법의학자나 초감각자나 목격자나 다 살인이 일어나야지 능력이 발동되는 건데 이건 뭐 중반까지 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니까 어렸을 것 같아. 초감각자 허성범은 오히려 윤비한테 체포당함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생존이 확정이 되니까 승리 확률이 올라갔고 최혜선은 좀 엉성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허성범하고 서출구 얘기를 이태균한테 다 전달해주더만 이태균이 전화 받았을 때 시민 멘트 정확히 아는 것 같아서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룰에 따라서 제작진이 미리 알려줄 수 있죠. 더지니어스 1에서 좀비 게임 때 뭐 그래서 인간 여자냐 뭐냐 해서 최정문이 문제가 됐었잖아. 일반 시민은 신승용인데 무난하게 시민 진영을 잘 이끌면서 승리를 가져가서 뭐 승리에 기여를 했어요. 사이코패스 홍진호는 소매치기 행세는 좀 무리수였던 것 같고 이게 참 자기는 생존이 보장이 안 되니까 무조건 살인마 진영에 착 붙어서 공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박꾼 정근우인데 솔직히 우정 배팅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이게 그냥 개인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픽겜 1에서의 모습하고도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사람은 이제 일관되는데 서바이벌에서 계속 쓸지는 제작진이 판단할 문제겠지. 아무튼 이렇게 시민의 승리로 끝나고 데스매치 투표를 해야 되는데 P3하고 CER팀하고 의견이 대립되죠. 이거 가지고 뭐 말이 많던데 갈등 자체를 누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안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프로그램 시작이 팀전이었잖아. P3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고 카지우 입장에서도 교도관 할 때부터 목적이 단순히 이 게임의 승리가 아니라 P3의 약화였죠. 그러니까 그 행동들이 이해가 가요.
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뭐 행동을 한다면 감정적으로는 좀 밉상이거나 뭐 시청자 입장에서 비호감일 수는 있어도 뭐 너무 욕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안의 문제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허성범하고 카지우, 뭐 카이스트 선후배끼리 서로 긁고 신경전하는 거 솔직히 보는 입장에선 재밌잖아. 그리고 뭐 데스매치 가는 거 선정하는 거에서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누가 참으로 정해놓은 명제가 아닌 거잖아.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 아무튼 그렇게 이태균이 서출구를 지목하고 홍진호가 정근우를 지목해서 4인 데스매치 하이앤로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류 게임은 라운드 수가 적고 부분적인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하위권 플레이어가 초조할 수밖에 없고 또 리버스 카드도 일회성이라서 처음 기세가 중요한 건데 대놓고 심리전 하라고 만든 게임이죠. 실제로도 심리 싸움이 충돌하면서 재밌게 올라왔어요. 1, 2라운드는 둘 다 카드가 터져가지고 마이너스 카드 양도 양상이 됐는데 P1 대 P3 느낌으로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3라운드 10카드가 나왔는데 서출구가 머리가 터지죠. 리버스 1이냐 노멀 10이냐 리버스 10이냐 하다가 결국 노멀 10을 냈는데 이태균이 리버스 10을 내면서 실패를 하죠. 홍진호는 이거를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노멀 2로 먹죠. 역시 프로는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첫 라운드 마이너스 5를 먹었지만 단숨에 회복을 하고 4라운드도 8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홍진호가 고민을 하다가 정근우는 리버스를 낼 건데 서출구도 리버스 내겠다 해서 자기 리버스를 빼고 노멀 10을 넣었는데 결국 서출구가 노멀 7로 가면서 배팅 실패하죠. 여기서 이태균이 2를 내고 정근우가 1을 내면서 정근우가 가져가요. 이태균이 1을 냈으면 카드가 터지면서 서출구가 오히려 먹었을 텐데 6라운드는 4카드가 나왔는데 이태균하고 서출구는 반등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태균은 정근우가 나중에 6이 나왔을 때 10을 쓰면은 자기가 어차피 못 이기니까 여기서 9를 가야겠다. 근데 9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8로 가는데 홍진호가 리버스를 써버리죠. 서출구는 리버스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홍진호가 이미 2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리버스를 쓴다는 전제에서는 1을 쓸 것이다. 그러면 서출구는 1을 못 쓰죠. 2를 내면서 1로 순순히 먹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태균도 1을 써줘서 자기가 2로 먹을 것이냐 좀 낮은 확률에 건 건데 또 실패하죠. 이게 한번 밀리면 이런 게임은 어려워. 홍진호가 대단한 게 리버스를 태운 이상 서출구 이태균이 1이 있다는 걸 알 텐데도 밀고 들어가더라고. 카드로 심리를 읽는 게임은 홍진호가 최강자가 맞는 것 같아요. 7라운드에 2카드가 포함되면서 서출구 탈락이 확정되는데 여기서 또 8이 터져요. 정근우가 4로 2카드를 먹는데 홍진호는 8을 털었는데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심리였는지 궁금하더라고. 아무튼 사실상 결과는 기운 것 같아. 물론 이태균에게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한 명한테 먹이면 일발 역전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건데 8라운드에 마이너스 9가 나오면서 일단 이태균의 생명줄이 한 라운드 늘어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서출구가 탱킹을 하죠. 이거는 데블스 플랭 2에서 세븐아이가 윤소희 1등 만들려고 의심 배팅 때 탱킹 하는 게 생각나더라고. 이게 마지막 라운드가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유효한 전략이었어요. 이게 데스매치 수준이 높고 재밌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두뇌 싸움에서는 약체로 평가됐었죠. 정근우가. 그런 정근우가 서출구랑 또 이태균이라는 최강자를 꺾고 생존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상황을 잘 읽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한 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뭐 웃긴 게 정근우는 아무도 안 반겨주더만 웃겨 죽겠더만 박지민은 인터뷰에서 대놓고 이태균은 왜 이긴 거야 이러고 있더만. 이번 화는 좀 얘기할 게 많네. 우선은 리바이벌 매치의 윤비나 머니 챌린지의 곽범, 데스매치의 정근우. 어떻게 보면 우승권에서는 멀다고 보였던 사람들인데 능력을 증명해내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고 CR팀 입장에서는 서출구가 떨어지면서 P3 약화라는 임무에서 절반의 성공을 가져갔어요. 그래도 허성범, 홍진호, 최혜선이 굳건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P1은 줄초상이죠. 이상민 기권에 이태균까지 없어졌으니까 박지민은 뭐 다음 주에 바로 다른 줄 탈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P3 쪽에서 박지민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이 올진 모르겠어가지고 균형상으로는 P1, P2 팀 현성주, 윤비, 정근우, 박지민 이렇게 4명, 그 다음에 P3 3명, 그 다음에 CR팀 카지우, 신승용, 곽범 3명. 이게 좀 기본 포메이션인 상태에서 전부 신승용을 타깃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슨 재밌는 게임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시간 내서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이게 좀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요. 나도 알거든. 이게 원래 내 말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이렇게 쭉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해 게임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좀 양해의 말씀 드릴게요.